제안에서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2023년을 대비해서 컴퓨터 일반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미 시작을 해서 이제 기초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는 공통 과목도 있고 이제 전공이 있는 거니까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험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은 이제 9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보통 7, 8월은 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대부분 시작을 해요.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든 아니면은 시험을 한번 봤든 간에 1년 동안 이제는 그 진행되는 커리는 다 비슷하죠.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는 이렇게 낙방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이 다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든 아니면은 경험이 있든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년 커리를 보시면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론반을 하죠. 기본 이론반인데, 이론반에서는 이 개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이 개념은 용어가 돼요, 용어. 이 용어. 컴퓨터 일반이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다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해 위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반이 끝나면 기출반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출반이 들어가는데 이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공개된 문제도 있고 비공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 비공개 문제도 들어있는데 그 문제가 한 1200문제 정도 돼요. 이 정도 문제를 이제는 이론서를 끝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론서에 이제는 목차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차가 있는데 이 순서가 기본 이론서의 목차 순서하고 기출문제 목차 순서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러면 이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해당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챕터별로 구분해 놨는데 이론서의 챕터 순서와 기출문제 챕터 순서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상문제 풀이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얘도 한 1200문제 정도가 돼요. 마찬가지 예상문제니까 기출문제를 응용했겠죠. 응용한 문제예요. 얘를 응용한 문제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난이도가 상부터 그 다음에 중, 하 다 있죠. 그래서 하에 해당되는 문제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해요. 워낙 또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상 문제는 상,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응용한 상, 중에 해당 문제가 1200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은 그 기출문제를 벗어났던 문제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20문제라고 치면 어떤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를 보면 한 문제 빼고는 국가직은 벗어난 문제 없었고요. 지방직 문제가 한 문제가 없었어. 그 TCP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문제 빼고는 어차피 기출문제 없으면 여기 해상 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중을 이렇게 한 문제 빼고는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다 안다라고 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높은 점수를 맞는 건 또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동형모의사 풀이를 3월 달에 하게 돼요. 동형은 이제 말 그대로 20문제 시험 유형처럼 하 문제는 별로 없고요. 거의 얘도 상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봤었을 때 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내가 이 찍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 너무 어려워, 뭐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는 이렇게 상중한 문제가 뭐 4문제가 그렇게 적지만 골고루 이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는 20문제씩, 여기는 단원별로 1,000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론서, 기출집, 예상집 뭐 이렇게 챕터 순서가 다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하고만 벌써 수업만 들어도 동일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반복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찍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충분해요. 왜냐면은 동형모사가 한 6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합치면 1200문제, 600문제 합치면 3000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3000문제 정도면은 충분해요. 3000문제 정도가 좀 적으면 좀 불안하고 너무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문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문제집을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보기도 여러분들 벅찰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진도를 나가는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는 이론반을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론의 어떤 개념이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도 듣고 또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컴퓨터 일반은 9과목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도 비슷하긴 한데 다 다르죠. 과목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가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한 20% 정도 되는 거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죠. 이 두 과목,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까지 이 세 과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여기 뭐 통신이나 뭐 이렇게는 몰라, 내용을 잘 몰라도 암기가 되면은 돼요. 근데 얘들은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가 되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과목을 좀 어렵게 생각하죠. 그것도 많이 나와요. 얘가 전체에서 한 20%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죠. 컴퓨터 구조가. 이게 하드웨어인데 뭐 컴퓨터 중에서는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본딴 게 하드웨어고, 사람의 뇌를 본딴 게 이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기본이 되겠죠. 컴퓨터라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체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겠어요? 컴퓨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많이 나오죠. 이 두 과목을 잘 알아야 나머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두 과목을 잘 견디면 나머지 과목들은 이렇게 좀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엑셀은 계리지기만 나오죠. 계리지기만. 우리 전산지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계리지기 한 문제 나오는데, 나중에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 엑셀은 대부분 다 맞히시더라고. 함수가 있는데 함수 문제가 이제는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프레임 언어론인데, 언어론은 사실 비전공이면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전산직은 뭐 자바 한 문제, 뭐 시언 한 문제 이 정도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엑셀 계류직에서는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류직 별도로는 또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언어론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계류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커트라인도 뭐 10점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류직 설명회 할 때 별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9과목이라는 거예요. 많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념 이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려고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해를 시키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는 책이 이제 지금 뭐 편집 중에 있어서 작년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는 작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아까 파트가 컴퓨터 구조 뭐 운영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해가지고 엑셀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9개 있었잖아요. 이 파트가 9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트별 출제율. 출제율 보면은 20%잖아요. 컴퓨터 구조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일 많아요. 문항수가 있는데 이 문항수는 우리가 이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는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계류직이거든요. 요거예요. 요 그림. 요 그림 3년치, 2020년, 21년, 22년 3년치겠죠. 이렇게 다 바꿔놨으니까. 거기에는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계류직. 문제가 컴퓨터 구조에 몇 문제 나왔나. 또 다음 파트가 이제는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 파트에서 몇 문제 나왔는가. 또 출제 빈도는 얼마인가. 이런 것이 여기에 파트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이렇게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출제 경향 어떤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고 말씀해드리겠지만 또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출 주제. 이 빈출 주제는 키워드겠죠. 그래서 9개 과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시험장 가서는 내가 암기하지 못하면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빈출 주제, 이 빈출 키워드를 항상 반복을 통해서 이게 무슨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들어오겠죠. 파트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레슨. 레슨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챕터가 돼요. 이 챕터가 이제는 있는데 이 챕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해 놓은 중요도 난이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잘 표시 안 나는데 중요도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고 이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고 또 자세하게 또 수업을 하겠죠. 중요도 좀 낮으면은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키워드 그 해당 챕터에 대한 레슨에 대한 키워드가 또 있겠죠. 키워드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쪽 키워드고 그다음 학습 주안점. 그러면은 난이도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해당되는 레슨 해당된 챕터를 이제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빈출이 여기 있죠. 빈출이 있으면은 이 부울대에서는 거의 매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표가 중요도가 있는데 별표가 5개라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 거고 뭐 4개라는 얘기는 이제는 뭐 1,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죠. 뭐 3개면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더라도 이 챕터가 어떻게 이제는 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험 문제는 또 얼마나 나왔고 날 확률도 얼마나 되고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책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본문이에요.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 기출 태그가 있죠. 이제 기출 태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태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기출 태그가 있는 거고 기출 태그가 앞에서도 이렇게 좀 많으면 기출 태그가 아니고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출 많으면은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이게 논리식인데 논리식이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고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볼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 날개라고 그래요. 본문이 있고 날개 있는데 날개는 용어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죠. 용어. 여러분들 전산 용어가 많잖아요. 여기 설명을 하면서도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여기 들어있겠지만 이 내용을 좀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여기 날개에서 해드리고요. 그다음 심화 내용은 여기 팁에 들어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해당 챕터에서 이제는 최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공간이 있으면 다 있는 건 아니고 레슨마다 이제는 진행을 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기출 문제가 공백이 있다. 공백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빈도수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또 그거에 각에서 이제는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최근 기출 문제만 넣어놨어요. 그 최신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시켜 놨죠. 어차피 이제 기출 문제 시간은 또 풀어드리겠지만 최신 기출 문제 이제 등급이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챕터 끝날 때마다 OX 문제 해설을 해드려요.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이제는 OX 문제 풀게끔 하고 해설을 해드리고 있죠. 책 구성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 또 이론서가 2권이야, 2권. 파트가 아까 9개라고 했었죠? 그거 2권은 나눠놨고, 그 다음에 달달노트는 일종의 요약집이에요. 근데 요약집이 일반 요약집이 아니라 마인드맵을 이용한 거예요. 마인드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죠. 일종의 이 달달노트는 요약집인데 트리 구조라는 거죠. 계층 구조. 트리 구조는 계층 구조거든요. 계층 구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계속 말꼬리 물듯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억이 쉽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별, 파트별 문제는 OS 문제 풀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 해드리세요, 작년까지도. 올해 이제 확인 문제, 단원별 확인 문제를 문제 풀어드릴 거라. 단원별이면은 아까 파트별이죠. 파트별 문제를 풀게끔 해드릴 거라고. 요게 빅모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이번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는데, 여기에 빅모사에 보면은 OX 문제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단원별 문제도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보면은 빅모사에 기출 문제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다 무료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모의고사 문제. 여기 이제는 동영이죠. 동영모사 문제도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동영모사 풀어드리잖아요. 그 문제하고 같지 않아요. 다른 문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면 홈피 있는 거예요, 홈피에 들어오면 이제는 홈피가 개편이 이제 다음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가 좀 달라져요. 그럼 빅모사를 바로 찾아갈 수 있어. 여러분들 로그인만 하면은 OS 문제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원별, 챕터별 단원별 문제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과거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고 내가 영상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할 수 있고 이제 동영모의사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누구나 다 합격을 바라죠. 합격은 사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왜? 하면 되거든요. 잘 따라오면 되거든요. 의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런 절박한 심정, 이런 절박한 심정이 합격을 잡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 어떤 상상을 하셔야 돼, 항상. 그런 어떤 절박함,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물론 강해야 돼. 절박함이 있는데 의지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있는 그 커리큘럼을 1년 동안 다음 내년 4월까지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준비한다라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합격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든 다 이렇게 개념 이해 중요하죠. 이렇게 하려고. 그
그 다음에 뭐 기출 반복을 하고 중요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일단은 마음가짐이 있으면 제가 이제 아까 개념 위주로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 이해했으면 기출 문제를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다 나와 기출 문제. 근데 아까 지금 기출 문제를 왜 무한 반복 왜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다 안다라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만은 적정모의사라든가 아니면은 동형모의사 여기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 유사한 문제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반복하셔야 되고 여기가 운이에요. 운. 알파가 운. 그럼 이게 알파가 운인데 이게 운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험 당일날 이게 컨디션이야. 컨디션. 이게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컨디션이. 나중에 제가 또 이제는 이론 끝나고 기출 시간에 말씀드릴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알파는 운이다.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돼, 또. 근데 이건 자신감이야.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팍팍팍 찍어나가느냐, 이게 따라.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 문제 갖고 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팍팍 찍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어때요? 그날 시험장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9월이면은 뭐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는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9월부터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 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